검찰이 공기업 최대 비리인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한수원 직원 등 모두 47명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생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형 공립중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술 후기를 조작하는 등 불법 과대 광고를 해온 의료기관 3곳이 적발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오늘 오후 8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어젯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울산 지방은 지금까지 2.5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곳에 따라 최대 40mm까지 내린 뒤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말 많았던 원전 납품 비리.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오고 간 뇌물액만 수십억 원, 사법 처리된 한수원 직원과 업자 수도 50명 가까이 됩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어지던 원전 납품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10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를 통해 한수원 본사 처장급 2명 등 직원 22명과 납품업체 대표 7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31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직원 22명이 받은 뇌물 액수만 모두 22억여 원. 직원 1명이 평균 1억 원을 챙길 만큼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비리였습니다. 주요 국가기관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입찰 담합, 자재 납품 편의 제공 등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를 확인한 수사였습니다. 한수원 본사처장 55살 김모 씨는 감사실장으로 있을 당시 납품업체 등록과 수주 편의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안전을 맡고 있는 부서 간부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됐고 입찰을 담당하는 본사 직원 6명도 뇌물을 받는 등 지역 발전소를 통제할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한 간부는 납품업체 주식 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가 하면 간부 7명은 검찰 수사를 받던 동료 직원이 자살했는데도 뇌물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치권과 고위층의 비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공기업 최대 비리로 기록될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은행 주차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음료수 박스에 싣는 걸 본 한 시민의 제보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는 이제 정부와 한수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마치 환자인 것처럼 수술 후기를 올리는 등 불법 광고를 해온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삼산동 한 안과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직접 글을 올리는 수술 후기 코너에 무려 1000건 가까운 글이 올라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뒤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너무나 좋았다라는 식의 칭찬글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같은 수술 후기 가운데 일부는 의사와 직원들이 직접 올린 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안과의원 측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업데이트 관리는 업데이트 어디서 하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몰랐죠. 성형외과 두 곳은 홈페이지에 할인 광고를 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가슴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올렸다 적발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조차를 거쳐서 회원들이 보는 정도라고 하면 경찰은 이처럼 과대 불법 광고를 일삼아온 3개 의원의 원장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현혹을 위해 광고를 할 때는 의료법으로 징역 1년 이하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병의원은 전문 병원도 아니면서 교묘하게 전문이란 말을 붙여 환자를 끌어들이는 등 허위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7살 남자 어린이가 14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는데 낮은 베란다 높이가 화근이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살 정모군이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은 지난 6일 밤. 생신 축하를 위해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 잠이 든 사이 어른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제안하고 갔는데 불을 끄고 가니까 개방간새. 경찰은 잠에서 깬 정군이 부엌에 있던 의자를 베란다로 가져와 밟고 밖을 둘러보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처럼 난간 높이가 낮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분 애들도 이제 어디 가쁘고 없고 해갖고 그랬지. 그거는 딸한테 뭐. 가가 의자에 올라서갖고. 앞서 지난 2007년에는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던 주부가 아래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베란다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은 게 좋다고 지적합니다. 또 가급적 어린이를 혼자 두고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하루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기숙형 공립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기숙형 공립중학교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숙사에서 잠을 깬 1학년 남학생은 누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최근에는 바지까지 찢어놓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머리가 니도 모르게 깎인 거는 사실이야? 이 학생은 지난주부터 기숙사가 아니라 집에서 통학하고 있으며 부모는 전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를 한 결과 이 학생이 언제 피해를 입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목격자도 없어 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뭐라냐면 나는 언제 잘린 줄도 모르고 적응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는 애들이 좋다. 잘린 이 학교는 전교생의 70% 정도가 학교가 있는 서생면 출신이어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전학 온 피해 학생처럼 외지 출신들은 집단 따돌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믿고 우리가 맡기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개선이 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는 2년 전 개교 첫 해 전체 학생의 10%가 부적응을 이유로 전학을 갔고 지난해에도 5%, 올해는 벌써 2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기숙형 학교는 학생들 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정확한 실태 조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 경험이 있는 석박사와 경력사원을 채용합니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해외 인재 채용 지원서를 받아 이들이 참가하는 현대 글로벌 톱 탤런트 포럼을 다음 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 예정입니다. MVH 코리아 등 13개 울산 지역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2012년 천억 벤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개사보다 2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NVH 코리아는 지난해 3,6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고순도 오메가3를 생산하는 지역기업인 AK바이오텍이 원료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마루하니치로 푸드사와 합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K바이오텍은 내년까지 애경유화 울산 공장에 국내 최대 규모 EPA 원료의약 제조 공장을 건설해서 수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처리제 등 화공약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사무의 박소연 대표이사가 여성 경제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제16회 여성경제인의 날을 맞아 박소연 대표 등 울산 지역 여성경제인 4명이 각종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승격 15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경제 부문입니다.
수출은 6배나 성장했지만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 내수 산업 육성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광역시 이후 가장 걸먹할 만한 성과를 거둔 부분은 산업 경제입니다. 특히 수출은 97년 154억 달러에서 지난해 1014억 달러로 6.6배나 급증했습니다. 중후장대형의 기간 산업들이 광역시 성격에 따른 각종 인프라 지원에 힘입어 고부가 가치의 수출업종으로 거듭난 결과입니다. 다양한 연구기관 그리고 테크노파크 이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은 산업 구조의 생태계가 조성된 게 가장 눈에 띄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개발과 액체물류 허브항 구축 그리고 2차 전지산업 등 잠재력 있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2009년을 기점으로 개인 공공 서비스 분야 취업자가 제조업 분야를 넘어선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제 제조업만으로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시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 지역 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70%, 수출 의존도는 타 시도의 3배가 넘는 150%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호황일 때는 울산 경기도 거기에 수능에서 똑같이 호황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글로벌 경기가 불황일 때는 가장 또 직격탄을 제일 먼저 맞아서 불황으로 갈 수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울산입니다.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 중심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 서비스 분야를 보다 집중 육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어젯밤 9시부터 울산 공장에서도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진행되고 투표 결과는 빠르면 오늘 저녁 8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노조는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오는 13일 주야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어제 담화문을 내고 파업이 아닌 교섭으로 권익 향상을 이룰 수 있다며 파업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이른바 풀살롱을 운영해온 업주 44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삼산동에 술을 마신 뒤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까지 할 수 있는 풀살롱을 차려놓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2,400명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7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풀살롱이 남구 일대에만 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북항사업 실시 설계 용역 등 4건의 용역에 대해 입찰 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해 오일허브 북항하부 시설 조성에 1,400억 원을 투입해 석유 제품을 취급하는 5개 선석과 30만 제곱미터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시민의 주식 수원인 회야댐이 댐을 만든 지 26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09년 회야댐 상류의 유휴지 19만 제곱미터를 인공습지로 조성해 연꽃과 부들, 갈대 등 30여 종의 수생식물이 장관을 이뤄 일반에 개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본부는 인공습지가 상수원에 있는 만큼 수질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시민의 신청을 받아 하루 100명에게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의 대기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대기 중 이산화황 농도는 광역시 승격 당시 0.019ppm에서 지난해 말 0.008ppm으로 개선됐지만 오존 농도는 0.015ppm에서 0.025ppm으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또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도 세제곱미터당 43 마이크로그램에서 5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